30년 결혼기념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더니 통장 하나를 그 옆에 밀어줬어요. 이혼 서류와 3천만 원이었죠. 하지만 6개월 후 법정에서 제가 받아낸 금액은 18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한미숙, 64세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30년을 살았어요. 25살에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남편 뒷바라지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이 낡아빠진 결혼 반지가 제 인생의 전부였죠. 아이도 없이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월급이 꽤 괜찮은 편이었고 우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고 남편 도시락 싸고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현관문 앞에서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인사하는 게 3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7시만 되면 귀가 쫑긋해졌어요. 엘리베이터 소리, 복도 발소리, 열쇠 돌리는 소리까지 텔레비전 소리보다 훨씬 더 반가웠죠. 남편이 들어오면 여보,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따끈한 밥상을 차려주는 게 제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귀가 시간이었어요. 평소 7시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남편이 8시, 9시로 점점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10시가 넘어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보, 회식 있어서 늦는다. 오늘 야근이야. 먼저 자. 그런 문자만 덜렁 오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은 제대로 눈도 안 마주쳤어요. 더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꼭 들고 다니더라고요. 한 번은 휴대폰이 울려서 제가 여보, 전화 왔어요 라고 말했더니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라고요. 화면을 보니 예진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누구예요, 예진이? 회사 후배야. 업무 관련이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베란다 문을 닫고 나지막이 웃으면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30년 동안 저한테 그렇게 웃어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후로도 예진이라는 이름은 자주 등장했어요. 휴대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였거든요. 주말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는데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어요. 골프 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간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왔어요. 한 번은 와이셔츠 빨래를 하다가 옷깃에서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제가 쓰지 않는 달콤한 냄새였죠. 여보, 이 냄새 뭐예요? 회사에서 여직원들이랑 프로젝트 하느라 같이 있었어. 향수 냄새 밴 거겠지. 그렇게 둘러대는 남편의 눈이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3개월 전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이불을 개다가 베갯잎 사이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긴 머리카락이었는데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저는 숱이 적고 가는 머리인데 그건 숱이 많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러다 4개월 전부터 남편이 또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업무를 혼자만 보더니 서재에 틀어박혀서 서류를 뒤적이고 밤마다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전화 통화도 몰래 했고요. 계약서는 언제쯤 완료되나요? 그런 말들이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서 남편이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여보, 30년.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평소에는 한 번도 안 하던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감동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작별 인사였던 거예요. 결혼기념일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선물 있을 거야. 기대해. 저는 정말 기대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고 케이크도 주문했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두꺼운 갈색 봉투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혼합 비서였어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힌 이혼합 비서. 위자료는 3천만 원. 재산분할 포기각서까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뒤에 있던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었죠. 카페에서, 식당에서, 호텔 앞에서.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예쁘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사진 뒤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예진이랑 재혼 후 새집 구하기, 강남 쪽 알아보기.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뒤져보니 또 나왔어요. 남편 필체로 적힌 계획표였어요. 2024년 12월 재개발 발표, 2025년 3월 이혼 완료, 2025년 7월 예진이랑 재혼, 2025년 12월 보상금 수령 후 강남 이사.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재혼하고 재개발 보상금으로 새 출발하는 계획이요. 집 서류도 전부 바뀌어 있었어요. 공동 명의였던 우리 집이 남편 단독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고 제가 모르는 비밀 계좌도 여러 개 있었어요. 달력에는 오늘 날짜에 D-Day, 이혼 서류 전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구청에 갔어요. 재개발 담당 공무원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화곡 5구역 작년 12월에 재개발 확정됐어요. 보상금이 평당 1천만 원 정도 예상되니까 사모님 댁은 최소 30억은 받으실 거예요. 30억? 현재 시세 5억인 우리 집이 30억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남편 회사 동료한테도 전화했어요. 아, 부장님요? 요즘 새 여자친구 생겨서 완전 들떠계세요. 40대 회사 후배랑 사귀신대요. 재개발 대박 나면 재혼한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고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저를 버리고 새 출발하려고 1년 넘게 계획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여보, 30주년이잖아. 특별한 선물. 저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예진 씨요? 40대 회사 후배요? 재개발 보상금 30억 받으면 강남에서 재혼하실 거죠?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30년을 바보 취급하셨나요? 미수가.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예진이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걸. 우리 나이도 있고 애도 없잖아.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이요? 30억 중에 3천만 원 주고 30년 버리시겠다고요? 집은 내 명이고 재개발 보상금도 내가 받는 거야. 법적으로도. 속임수로 명예 바꾼 것도요? 작년에 보일러 교체한다고 속여서 서명 받은 것도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이혼은 하되 법적으로 하겠어요. 법원에서 만나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30년간 모은 모든 증거를 가져갔죠.
명백한 사기예요. 그리고 부정행위까지 있으니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재개발 보상금 30억 중 최소 18억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버텼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6개월 후 판결이 났어요. 재개발 보상금 30억 중 18억을 원고에게 12억을 피고에게 분할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저는 법정에서 울었어요. 30년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12억을 받고 예진이라는 여자와 재혼했어요.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사고 새 출발을 했죠. 하지만 6개월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예진이가 내 돈 다 가지고 도망갔어. 예진이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남편의 돈이 목적이었대요. 재혼하자마자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남편 도장으로 보증을 서고 결국 남편 통장을 텅텅 비운 후 사라졌다고 했어요. 12억이 다 날아갔어. 빚만 3억이야. 여보, 제발. 저는 이제 남이에요. 법률 상담 받아보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지금 저는 강남구 삼성동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18억 중 일부로 집을 샀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투자해서 매달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요. 요즘은 서예 교실도 다니고 수영도 배우고 혼자 여행도 다녀와요. 64세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다시 연락했어요.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당연히 거절했죠. 30년을 배신한 대가는 이런 거예요.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신뢰할 사람도 돌아갈 집도 모두 잃은 거죠. 여러분, 절대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이가 많아도 경제력이 없어도 당당하게 싸울 권리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